예, 저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페달 오작동. 예,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작동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책임 소재, 이게 차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실험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냈는데 2년 6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운전자의 잘못, 그러니까 할머니의 잘못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에 음성이 담겼는데 들어보시죠.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예, 전주현님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저게 사실 개인들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급발진을 증명해내는 건 지금 아마 사건이 판례가 하나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저 사건은 워낙 그 사고 영상이 충격적이어서 이번에는 혹시 급발진이 인정되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 이제 사건이 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증명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발진이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사실 입증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저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랑하는 손자가 목숨을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얼마나 죄책감이 크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이제 소 제기를 했는데 급발진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브레이크 이런 그 오작동으로 좀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이제 가속 페달을 이제 밟은 것이다. 예. 이렇게 어제 그 판결이 선고가 예. 돼서 굉장히 사실 유육층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뭐 판결이 어제 확정된 건 아니고 또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예. 또 2심, 3심의 판단을 좀 받아볼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서울시청에서 큰 예. 또 사고로 맞아요. 정말 역전 여러 사고 명의 있었죠. 여러 명의 정말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건도 운전했던 분은 이런 이런 차의 결함이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조사 결과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은 예. 이런 것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요새 조사 방식이 좀 더 현장 조사랄지 아니면 또 차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을 예. 알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또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 2심, 3심을 통해서 더 귀추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망한 도영군 아버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1심 판결에서 저희 유가족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연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희생되어야 이 법은 바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의 판결로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법원의 판결이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요. 예,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예, 두 번째 사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웹툰 신과 함께를 작성해서 유명 작가가 된 주호민 씨. 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공방을 벌였었고 결국 재판정에 섰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어제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1심 재판부는 이 주호민 씨 가족이 자기의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거기에 이 선생님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고
없다라고 주장해서 1심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서 피해 아동은 저 녹음기가 없으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니까 저걸 녹음기를 인정한다라고 했던 반면에 2심 재판부는 자녀 옷에 녹음기 넣어서 교실 대화를 녹음한 거는 불법이다. 저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반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양 부위원장님. 가끔 저렇게 녹취, 뭐 불법 녹취 뭐 등등의 공방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현행법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은 이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거는 이제 그 범죄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결국 녹음은 이제 그 피해 아동이 자기가 녹음기를 켜고 그 선생님의 발언을 녹음했으면은 문제가 안 됐겠지만, 그러니까 양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둘이 녹음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그걸 누구한테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이게 부자체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예. 뭐 저나 이제 앵커님이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녹음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전혀 여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기를 예. 해쳤으면 그건 이제 도청이 돼서 이제 불법 녹음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저 판결은 이제 단순히 저런 녹음 파일, 그러니까 녹음한 것 자체가 뭐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무죄가 된 건 아니고요. 실제 재판부가 저 녹음된 걸 다 들어봤음에도 그것만으로는 이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도 그 뒤에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지 저게 뭐 저 녹음 자체가 뭐 이게 적법하다고 증거는 있다고 해서 저게 뭐 했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전체의 취지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특수교사분들은 굉장히 좀 열악하고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좀 예. 법적인 면에서 양쪽 다 피해가 없도록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호민 씨는 장애하는 의사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녹음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잡아내냐 안타깝다 하면서 검사 측이 항소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